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또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들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이 시각 특검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조사를 하면 된다고 좀 보면 될까요? 일단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과연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개입돼 있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받았고 또 재판이 확정까지 됐습니다. 이제 네. 집행유예로 끝이 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특검에서 그 진술에 동기가 딱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 재판은 끝이 난 상황이라서 뭐 본인의 그런 더 이상 혐의가 문제되고 있지 않은 이상 참고인으로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사실 이런 내용들 뭐 진술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뭐 일단 자신의 그런 형사 사건이 모두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상당히 덜해졌다. 따라서 뭐 진술을 조금 더 용이하게 받아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특검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런 증거들,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서 이걸 토대로 이제 신문을 진행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사실 지금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사실 특검이나 혹은 그 전에 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관련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또 확보했다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당시 주가 조작에 상당히 개입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또 확보가 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뭐 그밖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뭐 물증이 추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사실 특검 측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천 개입 의혹에 이제 연루가 돼 있는 당사자이고 사실 지금 보면 이제 김건희 씨 소환을 앞두고 보면은 각 이제 의혹에 이제 해당되는 인물들을 차례로 좀 부르는 모양새인데 결국에는 이제 혐의에 대해서 좀 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어떠한 형사 사건이든 기본적으로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선행을 합니다. 또 같은 피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네.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피의자는 상당히 뒷부분에 조사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추후에 있을 그런 신문 과정에서의 필요한 내용들을 확보하고 다져놓고 이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방식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에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서 결국에는 당시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김건희 여사가 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을 했는지 여부, 또 한편으로는 명태균 씨로부터 그 대가로 불법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할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조사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들을 진행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활용할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겠다라는 점이 이제 보여지는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사가 이제 오는 수요일인 거잖아요. 이제 6일에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이제 특검팀에서 통보를 했는데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고요. 특검 측에서도 특혜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예상되는 걸로는 뭐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당일의 풍경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특검 측에서는 특혜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둔 상황이라서 출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개된 장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게 될 것이고 특검 측에서 특별히 포토라인을 마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장면들이 실제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내일 모레 있을 이 조사 자체는 그래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 네.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선 이번 조사에는 실제로 출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수사 과정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에 혹은 출석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었고 그렇죠. 지금은 또 강제력을 행사한 체포영장 집행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특검의 자세를 봤을 때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따라서 뭐 일정 조율은 사실 그전에도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혐의별로 조사를 해야 된다. 또 며칠간 간격을 두고 조사를 하길 원한다. 혹은 조사 시간은 어느 정도 네네. 한계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율을 시도한 적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그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제 앞으로의 그런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사에 일단은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번 조사 역시도 일단은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야기하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체포 영장이 일주일 동안은 유효한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뭐 그 안에 재집행도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특검 측에서 상당히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는 불발됐지만 이 두 번째 시도에서는 이 물리력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또 교도관의 그런 교도관을 통한 그런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한 번 입장을 좀 강경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 이 강제력 행사를 통한 체포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뭐 지금 특검의 태도를 보자면은 사실 이런 것도 충분히 좀 현실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런 집행 의사를 보였다라는 것은 실제 시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그런 그림을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예. 일정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인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 점은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실은 뭐 완전히 뭐 닫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제 변호인 선임계를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출석은 불응을 하면서도 먼저 이제 선임계는 제출을 해놓고 출석에 불응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었을 텐데 이 선임계를 지금 냈다, 지금까지 내지는 않았다라는 점은 사실 이 특검에 대한 수사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측면에서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는 선임계를 낸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특검 측에서는 강제적인 그런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일단 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실제 출석이 현실화되든 그렇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이 의견서를 제출을 하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추후 상황을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전혀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는 그런 순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란 특검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에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이상민 전 장관이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소방청장 등에 대해서 이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고 동시에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 내란 혐의까지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조사 내용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제 관련해서 또 수사기관이라든가 혹은 헌법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증언을 했던 내용들 그것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는 단전 단수 지시 등이 있었는데 그 전에 진술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뭐 단전 단수와 같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점은 이제 위증 혐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 역시도 내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구속이 됐고 앞으로 내란 특검팀이 또 어떤 이제 인물들을 향해서 조사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뭐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할 수도 있다, 뭐 신병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그 중에서도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수행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병 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구속 결과가 결국에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계엄 실행 라인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국무위원들과 비교했을 때 구속 논리의 그런 선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결국에는 뭐 가장 먼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좀 검토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검토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빨리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뭐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결국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계엄 당시에 단전 단수 지시. 그러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이 계엄의 한 실행 내용이라고 비춰질 수 있을 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 점이 결국에는 이번 구속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계엄 당시에 그런 사실을 조금 알고 있었는지 혹은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뭐 폐기하거나 새로 그렇죠. 작성하는 데 관여를 했는지 이 정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혐의의 중대성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병 처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빠르게 하겠지만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